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 보실 거는 비보 패드 6 프로. 제가 얼마 전에 알리 때문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때 오포 패드 5 프로 요거를 사오려고 했었는데, 비보가 오포 같은 계열이잖아요. 얘가 디스플레이가 4K로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 8 플러스 256짜리가 가격이 중국 기준으로 4,499위안, 오늘 환율 기준으로 98만 9천원 정도 되거든요. 진짜 결제 직전까지 갔었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직구를 하는 가격이 91만 5천원이더라고. 그럼 제가 사올 이유가 없죠.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막 도착했어요. 야, 이거 아무리 중국 태블릿이지만 한 100만원 가까이 하니까 살짝 구달리죠. PA2671 모델명이랑 램 스토리지 용량, 색상도 써있고요. TV 인증도 받았네요. 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열어보죠. 자, 본체에 들어가 있고 워런티 카드 같은 거, 충전기는 11V 8.2A 90.2W 맥스. 얘는 레노버 제휴하면 아직도 C2C가 없습니다. 거의 A2C예요. 야, 묵직한데? 화면은 완전 글레어죠. 반사 방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마감 질감은 아노다이징, 그 느낌 살짝 매트한 거 있잖아요. 레노버 샤오신 패드보다는 오포 패드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카메라 솜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또 사진이랑 볼 때랑 조금 다르구나, 뭔가. 위쪽에 있는 게 13메가픽셀 f2.2 광각, 아래쪽 건 LED 플래시고요. 하단 쪽에 이렇게 포고핀, 전면은 센터에 8메가픽셀 f2.0 광각. 아, 이거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 교도 센서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 스피커 홀, 하단에도 스피커 홀이랑 충전 포트는 겁나 아래쪽에 붙어 있거든요, 지금. 끼우면은 바닥에 뜨죠. 요거 살짝 짜치고,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측에는 볼륨 업다운, 마이크 2개, 펜 마그네틱 홀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SD 카드가 없구나, 지금 보니까. 하우징은 깻잎통 방식이고요. 단차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이만하면은 플래그십스럽게 깎아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게는 659g?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가는데요? GT13보다는 조금 더 나가고 오포 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께는 6.3mm, 카메라 솜 있는 데가 8.6mm. 야, 근데 이게 오묘하다. 지금 보면은 여기 끼우잖아요? 없죠? 근데 빼면은 덜컹덜컹거려. 생으로 쓰기엔 조금 빡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케이스 씌우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켜보죠. 오, 한글 있어, 한글. 비보가 휴대폰도 그렇고 한글 설정을 갖다가 잘 열어놓거든요, 요즘. 잠금 해제에는 3D 센서는 없는 것 같아요. 2D 얼굴 인식만 가능. 근데 거의 한글화가 완벽합니다. 앱 이름이 중국어인 거는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스템 앱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한글화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설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워런티 연장하는 메뉴, 뭔가 자꾸 로그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결 센터, 그쵸?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죠. 확실히 한글화에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아, 비보 쉐어가 약간 그 퀵쉐어 같은 건가 보구나. 오리진 아일랜드.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이폰이랑 비슷한 모양이 뜨긴 뜨네. 어떤 이벤트를 띄울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음장 효과는 돌비 비전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자체 기술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해 드리도록 하고, 진동은 없는 것 같죠? 그죠? 네, 진동 메뉴 자체가 없죠. 화면 색상에서 이런 식으로 모드 선택해서 바꿀 수 있고, 색온도도 조정 가능하고요. 주사율 설정은 가변이 디폴트, 짭치DR 같죠? 동적 효과. 아, 뭔가 이런 중국스러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뜨는 거. 램은 8GB가 디폴트로 확장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할 때는 꺼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 모드로 바꿔주고요. 바이패스라든지 충전 용량 설정해주는 거, 게임 모드, 잡 스케일링이랑 MEMC. 이거 뭐야? 본 모드? 아, 그냥 리니지 마냥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백그라운드에다가 두는 거. 이게 8GB로도 돼?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램을 갖다가 추가로 세팅을 해놓은 건가? 자, 시스템 정보.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램 8GB에 스토리지 256GB, 안드로이드 버전은 16이고요. 자, 업데이트는 벌써 있죠. 제가 며칠간만 좀 써보고요. 싹 정리를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6월 8일. 한 일주일 정도 써봤고 이런저런 잔소리 해봐야 여러분들 재미없잖아요. 바로 가죠. 먼저 볼 거는 디스플레이. 스펙은 13.2인치, 3840x 2512 해상도에 3:2 비율 144Hz IPS LCD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포랑 뭔가 살짝 비율이 조금 다르죠. 오포보다는 조금 더 얄쌍하고요. 프로나 GT13 대비해서는 가로폭이 살짝 더 넓은 느낌. 자, 측정 데이터 보시면은 나쁘진 않은데 중국발 LCD의 특징. 사이드 음영, 지금 같은 비보인데도
아이큐 15는 삼성 올레드 패널이거든요.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죠. 솔직히 이 녀석 제가 4K에 꽂혀서 샀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3인치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거의 PPI는 비슷하더라고요. 비율 말고는 크게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었어요.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자, 어떻습니까? 이게 살짝 좀 취향을 탈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들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GT나 프로 13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고요. 요가 패드, 오포 패드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오포 패드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출력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 다양한 좀 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피커 좋습니다. 자, 스토리지 속도 뭐 그럭저럭 스펙 맞춰 나오고 GPS는 있는데 지자기 센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내비로 쓰기는 좀 빡세다. 자, 다음 보실 거는 성능.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스펙만 보면은 뭐 기대가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녀석인 건 저도 알겠는데 요거는 제가 주관식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녀석 게이밍 용도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먼저 단발 싱글 점수 어때요? 대충 그냥 무난하죠? 이게 긱벤치 5랑 6 간의 점수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Y705세대랑은 좀 사이즈 차이가 있는 편이잖아요. 긱벤치 6랑 5 중에서는 5 특히 멀티에서 조금 점수 측정에 불리한 점이 있다. 이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수준이고요. 3D 마크 같은 경우에도 유독 스틸 노마드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Y705세대랑 비슷한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플러스 안투투도 마찬가지죠. 같은 AP가 탑재된 Y705세대랑 오차 범위 내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먼저 싱글. 이게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Y700 시리즈 마냥 약간 그 세밀한 전력 시나리오가 없는 한 원래는 등락 자체가 없어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싱글에서부터 뭔가 선이 되게 좀 불안하죠. 그에 비해서 멀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루프랑 마지막 루프랑 보통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서 얘는 쭉 유지가 되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이상하고요. 3D 마크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불안감이 더 배가 되거든요. 이런 가시 그래프 되게 제가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해서 조금 테스트를 바꿔가지고 기존에 하던 것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끔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봤는데 거치 방법만 바꿨는데 너무 달라진다, 그죠? 이거는 살짝 의도가 보여. 뭔가 뭐랄까 그 일반적인 테스트 환경에서 딱 20루프까지만 예쁘게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자, 거기다가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뿐만이 아닙니다. 솔라베이 스틸노마드 역시나 고슴도치 마냥 들쭉날쭉해요. 점수가 심지어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한계 온도에 임박을 했다 그러면은 전력을 살짝 줄여가지고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세팅을 얘는 이게 루프가 반복이 될 때마다 3, 4도씩 위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해. 전력을 덜 먹일 때는 확 줄여가지고 온도를 갖다가 확 줄였다가 먹이면은 바로 미친 듯이 치솟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세밀하게 여러 단계가 있는 게 아니야. 중간 자체가 없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컴바인 종합 성능에 해당되는 게임 성능이 잘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8 엘리트에서 8 엘리트 젠 5로 넘어오면서 뭐랄까 개복치 같다라고 해야 될까? 세팅을 안 만진 게임에서는 성능이 곱창이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 저번에 제가 중국 애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마이너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마비노기, 실제로 Y700 4세대보다 Y700 5세대가 더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해서 이걸 돌릴 때도 당연히 특정 타이틀에서 얘가 좀 더 떨어지는 값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렸는데 일단 제가 스타레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8 엘리트에서 8 엘리트 젠 5로 넘어오면서 프레임은 소폭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전력이 확 줄었었거든요.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은 가긴 하죠. 지터를 살짝 늘어나고 프레임 살짝 떨어지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Y700 5세대 같은 경우에는 8인치대고 얘는 13인치대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먹는 전력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슷한 수준. 8 엘리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자, 이어서 마비노기로 넘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지터율 역시 최대치. 평균 프레임은 아까에 비해서 좀 많이 깎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모바일 게임에서 측정을 했는데 평균 프레임이 4, 5프레임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다만 이것도 전력 먹는 거를 보게 되면은 아, 뭔가 이게 최적화가 제대로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안 만졌어, 마비노기는. 자, 그런데 명조는 안 만질 수가 없거든?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지터율이 2배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온도가 치솟으면은 한 방에 여기까지 확 프레임을 떨어뜨리면서 조절을 하고, 온도가 또 내려가면 또 바로 올리죠. 쫙 끌어올려가지고 끝까지 올려. 이게 심지어 20-30초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플레이를 할 때 진짜 쥐약입니다. 진짜 짜증나요. 그냥 일반적인 스터터링 수준이 아니야. 평포 같은 경우에는 동 AP인 Y700 5세대는 언감생심이고요. 전 세대 플래그십에 해당되는 Y700 4세대 오포패드 4 프로보다도 떨어지고요. 근데 전력은 뭐 지금 난리 났죠? 야, 14W? 이 정도면 여러분들 모바일에서는 거의 최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고 얘네들이 세팅을 잡지 않은 특정 게임에서만 그러고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엔드필드라든지 이런저런 게임을 좀 돌려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온도, 뭐 프레임, 전력값 이런 게 어떤 컨셉트에 맞춰서 일관되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뭐 물론 제조사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제조사가 이걸 제조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컨셉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비보 6 프로를 갖다가 무슨 게임기로 쓰냐. 이건 애초부터 게임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게임 구동 시에는 확 전력을 잡아버렸어야지. 아예 못 올라가게끔 온도가. 막 60프레임, 59프레임을 못 넣더라도 40프레임대라도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야지. 근데 첫 번째 일단 그러지 않았죠. 둘째, 만약에 게이밍 플러스 영상용으로 컨셉을 잡았다. 마치 오포패드 4 프로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그러면은 Y700 4세대, Y700 5세대처럼 막 엄청나게 세밀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단계 정도는 전력 시나리오를 만들어줬어야지. 그것도 안 했고요. 셋째, 만약에 이거 세팅을 잡는 게 귀찮았어. 그러면은 가격을 이 가격을 받았으면 안 돼. 막 저수율칩 때려놓고 막 세팅 개판으로 하고 이러고 내고 싶었어? 그러면은 GT13처럼 가격을 싸게라도 받았어야지. 이게 여러분들 제가 국내에서 지금 직구로 사가지고 오히려 뭐 도매가가 적용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싸게 사서 91만 원에 산 거예요. 이거 그 중국에서 샀으면 100만 원 줘야 돼. 8 플러스 256짜리가. 그럼 싼 겁니까? 진짜 비싼 거야. 플래그십이야. 8기가라 그런다고요? 그럼 8기가를 팔지 말았어야지. 플래그십인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싹 낮추고 일단 제가 보통은 영상 막바지에 이 제품 요러하니까 요런 분들은 요거 구매를 하셔라. 다른 분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얘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네, 그게 끝이야. 사지 마요. 지금 막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얘를 테스트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거든. 정말로 그 어떤 사람의 대입을 해도 살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뭐 돈이 남고 그럼 사세요. 뭐 그건 내가 안 말려. 다만 직접 돈 주고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 가격에 팔아먹으면 안 되는 애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동안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중국 태블릿들을 샀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돈값 못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까지는 원탑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세팅을 한 건지. 사실 저쪽에 지금 Y900이 와 있거든요. 근데 걔는 8 엘리트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8 엘리트를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 보고 나서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 아니 말이 되냐고. 8 엘리트보다 더 성능이 안 나오는 8 엘리트 젠5가 이게 납득이 가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나저나 진짜 오포패드 4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은 연전연승이다. 그게 그렇게 나는 가성비 제품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진짜로다가.